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형사 절차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의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에 선 대통령이 됐는데요. 기소 이후에 오히려 지지층이 더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재판 사법 리스크에 섬하게 불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 것이 전 세계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일단 미국 안에서의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언론의 반응이 조금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친 트럼프 성향의 언론들은 예. 이거 미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 대통령이라면 현직이든 전직이든 기소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전통. 근데 그 전통이 깨지고 지금 전직이지만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기소다 이런 좀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반 트럼프 성향의 언론은 아니 법치의 원칙이라는 것이 법치주의라는 것이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죄가 드러난 만큼 이것은 기소를 갖다 하는 것이 옳다.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의견이 나름 좀 팽팽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실 때 전통, 그러니까 미국 전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이 전통이 깨진 것에 대한 보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미국 내 분위기를 봤을 때 그렇다면은 그것이 깨질 수 있었던 그 배경이나 이유를 어디에서 좀 찾고 계세요? 아무래도 좀 정치의 양극화라고 할까요? 예전에도 대통령을 기소하자라는 의견이 있긴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모니카 루윈스키 성 스캔들이 불거져 나왔었고 사실 성 스캔들 문제보다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 화이트워터 스캔들이라는 것이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아칸소 주지사 시절에 이제 친구와 함께 부동산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투자였다는 것이죠. 기소를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거는 소수에 불과했었고 기소하지 말자라는 것이 이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기소해야 된다, 기소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아주 맞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정치의 양극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일단 죄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면은 기소를 감행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시도가 지금 발생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면은 정치의 보복, 정치 보복의 어떤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도 비슷하게 정치 보복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있었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기소까지 간 적은 없는데 그렇죠. 이번에 네.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기 때문에 더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검찰이 기소한 것은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제가 알기로는 혼외 정사가 있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했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어려운 사건 같지는 않고요. 예.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사생활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2016년에 대선에 나오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인데 그 스토미 데니얼즈라는 포르노 여배우죠.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이 여배우가 자기가 이제 이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입막음을 하려고 아마 한국 돈으로 한 1억 8천만 원, 1억 7천만 원 되는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좀 은닉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에 이 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드러났는데 그 외에도 아마 플레이보이 모델과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또 입막음을 하려고 이제 돈을 주고 그 돈을 갖다가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의 장부를 갖다가 조작했다. 그런 건수가 34개나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맨하탄 검사장 엘빈 브래그의 입장은 아니 전직 대통령이었어도 분명히 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죄는 당신은 그 법의 법망을 갖다 피해갈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이죠.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 성추문 입막음 혐의를 포함해서 한 34가지 정도가 공소장에 적혔는데 모두
그 혐의를 저희가 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주로 뭐 어떤 것들이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 회계 부정이 더 큰 것 같아요 보니까요. 사실 뭐 부적절한 관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만천하가 알고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것을 입막음하려고 돈을 줬다라는 것도 뭐 만천하가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의 장부를 갖다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건수가 무려 34개, 34건이 지금 발각이 났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엘빈 브라그 그 맨하탄 검사장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지금 현지에서는 이번 재판 진행되는 것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사법 리스크 서막에 불과하다라는 네네. 말도 있습니다. 특히나 기소가 임박했다고 알려진 게 2020년 대선 이후에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 했다라는 맞아요. 혐의인데 이 부분 좀 네네. 설명해 주실까요?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의 선거 향배가 좀 박빙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트럼프가 이기느냐 바이든이 이기느냐 좀 초박빙의 상황이었었는데 결국 아마 제 기억으로는 12,000표 그 정도 표차로 바이든이 신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선거의 향배가 완전히 바이든 쪽으로 기울게 되니까 트럼프가 조지사 주지사에게 야 이거 선거 나는 이거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 뒤집어 달라고 부탁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실 이 외압 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상당히 강력한 외압이 있었고 그 외압도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주지사한테 주의 어떤 선거위원회를 갖다가 개최를 해서 그 예. 선거위원회에서 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선거 결과를 갖다 뒤집어 달라라는 어떤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이건 또 지금 기소와는 약간 또 차원이 다르죠. 지금 기소에 비해서 이거는 공직자의 선거 불법 개입이기 때문에 또 기소가 됐었을 경우에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있었던 이제 이 성추문 입막음 혐의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이 조지아주 선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도 특검 수사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또 미국 내 여론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론이 조금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트럼프의 정치적인 위상은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일단 기소를 했다라는 결정이 나오니까 오히려 트럼프의 지금 지지율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화당 내에서는 당신이 내년 대통령 공화당 후보 경선, 대통령 후보 네네. 경선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네. 이런 질문이 있었을 때 그전에는 2위와의 격차가 물론 격차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당원들이 오히려 더 트럼프 지지를 지금 뭐 좀 결집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저희 그래프 나오고 네네. 있는데 뭐 압도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네네, 저게 이제 2월 초에는 저 정도까지 벌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 오히려 기소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겠지만은 론 드샌티스 지금 플로리다 주지사죠. 지금 떠오르는 신성인데 한 30% 정도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소 때문에 이 공화 당원들이 트럼프에 대한 어떤 지지를 결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렇게 인기가 계속 유지되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뭐 좀 팬덤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정 팬덤이 형성이 돼 있었을 때는 뭐 이런 표현을 써도 적절한지 잘 모르겠지만 약이 없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자기 팬덤에 자기가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한 적이 있냐면요. 내가 맨하탄을 활보하고 있다가 총을 꺼내서 누구를 죽이더라도 나에 대한 팬덤은 사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나에 대한 지지는 견고하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만큼 팬덤이 견고하고 그다음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트럼프 뒤에서 트럼프를 갖다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일단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화당원 중에서 일정 부분 트럼프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공화당원조차도 이번 기소는 좀 심한 것이 아니냐. 이 민주당의 이 맨하탄 검사장이 예. 자기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기소를 갖다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트럼프와 거리를 두려고 했었던 공화당원들조차도 지금은 일단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지지율이 확 올라간 것이죠. 트럼프의 팬덤을 미국 내 어떤 사회, 경제 뭐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을 따져봤을 때 이유를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문화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갖다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어쨌든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경제적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 것이죠. 네. 경제적으로 백인 노동자층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고요. 그 자리를 이제 이민자들이 유색 인종의 이민자들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을 갖다 다시 강력하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강력한 이민법을 얘기를 갖다 하고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좀 백인 저소득층 그다음에 저학력층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어떤 문화 현상으로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네. 웬만하면은 이런 현상을 갖다가 좀 꺾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에 앞서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뭐 어떤 판사의 성향이라던가 재판지의 네네네. 어떤 편파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네. 이것도 좀 같은 맥락으로 좀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트럼프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판사뿐만 아니라 일단 검사를 갖다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장을 갖다 비난하고 있는데 예. 미국 시스템은 물론 연방 검사일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갖다 해요. 그런 권한이 있지만은 지금 지방 검사, 지금 맨하탄 예. 검사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엘빈 브래그. 이분은 직접 선거로 당선이 된 분이세요. 민주당으로 네네. 당선이 된 부부 되셨고요. 그 다음에 맨하탄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친민주당 성향입니다. 이분이 이 검사장 후보로 출마를 했었을 때 어떤 공약을 내놓냐면요. 나는 당선이 되면은 검사장이 되면은 트럼프를 기소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나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소를 갖다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맨하탄 주민들이 조금 불만을 갖다 표출한 것이죠. 아니 기소하겠다고 해놓고 왜 기소를 갖다 안 하냐. 예. 그래서 조금 기소를 서두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법 시스템의 이 뭐 판사, 특히 이제 검사들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이런 기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그 브래그 검사장이 아무래도 민주당 성향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어떤 진영 대결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지금 혐의를 34개를 다 부인하고 있다고 해서 네네. 어떤 식으로 이 법정 싸움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가 이 부분도 궁금해서요. 일단 뭐 마지노선을 좀 쳐놓은 것 같아요. 이제 미국 법을 보면은요, 기소가 되던 그다음에 기소가 된 이후에 설령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직자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요, 예. 내가 설령 감옥에 가더라도 난 감옥에서 출마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다 표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감옥에 간다든지 그다음에 기소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은 분명히 선거에 출마하는데 지장이 초래가 될 것은 분명한데요. 예. 네. 글쎄 트럼프의 앞날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초부터 시작이 될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아마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무당층이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역전시키기 어렵다고 생각을 갖다 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예. 대통령 선거에 향배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한 20%, 많게는 30% 정도의 무당파, 무당층들입니다. 근데 작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나온 미국의 무당층의 표심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 트럼프에게 등을 돌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갖은 어떤 기소가 지금 발생하고 기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조지아 주의 어떤 그 선거에 개입을 갖다가 한 정황 그다음에 의회 난입한 폭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있었죠. 트럼프가 조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란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트럼프를 중도층들이 지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공화당 후보로서 그러니까 공화당들의 어떤 지지를 결집해서 설사 대통령 후보로 나오더라도 본선에서의 어떤 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의 정치적인 앞날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출석하는 현장이나 기소 이런 부분이 전 세계에 많이 중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네, 영상들을 네. 보면 네. 정말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게 현장에서도 느껴지고 정말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나와 네, 네, 있던데 네. 실질적으로 미국 이런 정치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인원들이 많이 나오고 항상 이렇게 대치하는 구도들이 일반적으로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1970년대 그때는 뭐 정치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요.
베트남전을 반대하는 많은 미국의 이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대규모의 시위를 벌이고 했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 정치적인 그런 분쟁의 소지까지 있어서 그 뭐 닉슨 대통령이 뭐 워터게이트 스캔들 때문에 결국은 뭐 출마를 갖다 못하게 그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들도 이 베트남 전쟁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공경을 치렀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인 한 명 때문에 정치인 한 명의 어떤 그 정치적인 운명 때문에 이렇게 미국 사회가 반쪽으로 갈라져서 대규모의 찬성 시위와 반대 시위를 갖다가 벌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화당에서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제 기소를 시작으로 네. 앞으로 이 정치 보복이라는 것이 미국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뭐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엘빈 브래그 굉장히 민주당 성향이 강한 이 맨하탄에서 직접 선거로 당선이 된 검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소를 감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든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네. 굉장히 친트럼프 성향의 지역구에서 네. 친트럼프 성향의 검사장이 당선이 됐었을 때 네. 유사한 이유로 바이든을 기소도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뭐 일각에서는 표현을 하기를 이제 미국이 점점 두 쪽으로 갈라지고 네, 있다라고까지도 네, 네. 나오는데 네.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문화적으로 일단 굉장히 조금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인종 문화를 뭐 수용하는 어떤 그런 유권자들이 있는 거에 비해서 지금 다른 이 인종의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했다 하고 그다음에 특히 그런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전체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문화적으로 지금 뭐 갈등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종의 문화 전쟁이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진보층이 바라보는 어떤 미국의 바람직한 상과 지금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뭐 공화당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공화당 성향의 미국인들이 지향하는 어떤 미국의 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거기서 판단하고 나오는 이제 있습니다. 어떤 모습 네, 중에 네, 하나가 네. 트럼프에 대한 팬덤일 수 있겠군요. 네, 트럼프가 그러다 교묘하게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예. 그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민주 진영에서는 어떤 입장 내놓고 있습니까?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죄가 드러난 상황에서는 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 물론 민주주의의 전통, 미국 민주주의의 어떤 고유의 전통, 전직이나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이라는 것은 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 법치주의의 원칙과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의 전통 이게 부딪혔을 때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일단 먼저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뭐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어떤 정치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시는지요? 일단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뭐 기소 사건에 대해서 예. 대통령이 언급을 한다거나 백악관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예. 제가 바이든이라면 속으로 조금 웃고 있을 것이에요. 네, 저는 바이든에게 결코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아마 도널드 트럼프가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바이든은 일단 트럼프랑 다시 한번 선거에서 예. 맞붙게 된다면은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당층의 마음이 일단은 트럼프에서 등을 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2위 후보 그러니까 지금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다가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론 드샌티스라는 플로리다 주지사가요. 예. 상당히 젊고 역동적이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당층의 마음을 갖다 살 수 있는 그런 잠재력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드샌티스 주지사가 만약에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은 세대 교체론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이든의 재선 가도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와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구도가 지금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예.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신적인 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을 잘 유지한다면은 예.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혼란과 어떤 사회 분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어떤 분위기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끝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당장 이런 미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극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죄가 드러났으면 기소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번 기소는 조금 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큰 것이 아닌가. 기소를 하려고 했었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폭동을 트럼프가 부추겼던 거 이게 내란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내란죄로 기소를 하고 내란죄로 판명이 됐었으면은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의하면은 내란죄가 성립이 될 경우에는 공직자 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출마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확실한 어떤 그 트럼프의 정치 생명을 끝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게 유죄 판결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도 조금 증거가 불분명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성급한 게 아닌가. 모든 이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법대로 한다 그러지만은 정치적인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파장을 감안한다면은 오히려 조금 이 미국 사회의 이 분란을 갖다가 더 부추기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예. 오히려 미국 사회의 어떤 혼란 그다음에 정치의 양극화는 더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코 예. 긍정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에 선 대통령이 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한 내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